통풍은 바람만 불어도 아프고 조금만 스쳐도 심한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질환이지요. 갑작스럽게 발가락이나 발목, 무릎, 손가락 등에 얼얼한 통증이 찾아오는 통풍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은 통풍을 일으키는 원인과 통풍을 일으키는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풍은 혈액 속에 요산 성분이 많아서 관절에 침착되면서 관절염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증상으로는 관절에 염증을 유발해 저녁에 특히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엄지발가락이 붉어지게 됩니다. 통풍이 심해지면 관절의 변형과 불구가 발생하는 이외에도 신장질환을 일으키고 요산이 콩팥에 쌓이면 요산 신병증이 생겨 콩팥이 망가질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통풍을 막으려면 먼저 체내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는 원인인 퓨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퓨린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데 몸속에서 대사 과정을 거친 뒤 요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퓨린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피하면 통풍에 걸릴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통풍의 위험을 높이는 음식, 맥주. 모든 술은 염증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혈액 내의 요산 생성을 증가시키고 체내의 젖산을 축적시켜 요산 배설을 어렵게 합니다. 특히 맥주는 통풍에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별 퓨린 함유량을 살펴보면 1위 맥주가 100g당 2995.7mg으로 20위 정어리 210.4mg보다 14배 이상 높습니다. 매일 맥주를 마시면 통풍의 위험이 50% 높아진다고 합니다. 과당이 들어간 카페인 음료, 콜라, 사이다, 커피 등의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을 통해 신체의 수분을 배출시키는데 체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속 요산이 관절 등에 침착될 수 있어 통풍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과일 주스나 탄산 음료에 첨가된 액상과당은 분해하여 요산으로 축적될 뿐 아니라 인슐린 기능을 저하시켜 당뇨병과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튀긴 음식. 치킨과 같이 튀긴 음식에는 퓨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통풍 발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뿐 아니라 통풍은 비만인 사람들에게 더 발병률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튀긴 음식은 비만을 유발하고 체중 조절을 어렵게 하여 통풍의 위험을 높입니다. 갑각류, 새우, 가리비, 조개, 게, 바닷가재도 퓨린이 많이 들어있어 통풍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육류의 내장, 양, 대창, 간, 허파 등은 기름지고 쫄깃해 맛이 있지만 육류의 내장은 퓨린 함량이 높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멸치, 다시마, 미역. 멸치, 다시마, 미역은 우리가 찌개나 국을 만들 때 육수나 재료로 혹은 반찬을 만들 때 항상 사용하는 식재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식재료들에는 퓨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통풍 환자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청어, 정어리, 멸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은 양질의 단백질과 영양소가 풍부하고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오메가3가 많아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은 통풍 환자에게는 독이 되므로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식후 30분 이내에는 하지 마세요. 식사 후 당연하다는 듯 해왔던 습관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 잘못된 습관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식후 커피 마시기, 식사 후 커피 한 잔의 여유. 특히 직장인들에게 커피는 하루하루 고된 직장 생활의 피로를 풀어주곤 하지요. 그러나 커피에는 타닌 성분이 들어있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철분은 식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섭취하기가 쉽지 않은데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면 그마저도 더 어려워집니다. 타닌은 몸속 비타민, 미네랄과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므로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빈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커피, 녹차, 홍차 등에 함유된 타닌이 철분과 결합해 철분 흡수를 방해하므로 식사 후 한두 시간 지난 후에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과일 먹기. 식사 후 입가심을 위해 바로 과일을 먹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역시도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과일의 당 성분이 위 속에 정체되면서 발효될 경우에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나친 과일 섭취는 혈당 상승의 원인이 되므로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과일은 식사 후 2시간이 지나서 먹는 것이 좋으며 밥 먹기 1시간 전에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식사 후 많이 걷기. 식사 후 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걷기를 하는 사람은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복강 내에 들어있는 소화기 계통으로 피가 몰려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돕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 많이 걸으면 소화기 계통에 있던 피가 사지로 옮겨가기 때문에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지장이 생깁니다. 산책은 20-30분 정도 소화를 시킨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사 후에 목욕. 식사 후에 바로 목욕을 할 경우에 소화기 계통에 있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식도염, 위장장애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 후에 눕거나 잠자기. 밥을 든든히 먹고 나면 자연스레 몸이 누워지기 마련입니다.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기가 어려운 습관인데 식사 후에 바로 눕게 되면 음식물이 위장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역류성 식도염 등의 위장질환뿐 아니라 복부 비만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 후에 눕거나 자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에 담배. 흡연자들이 식사 후 습관처럼 담배를 피우는 데에는 식사 후 담배가 더 맛있게 느껴져서인데 이는 담배의 단맛을 내는 페닐라르틴 성분 때문입니다. 식사를 하면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위는 연동운동을 활발히 시작합니다. 이때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몸 안에 들어온 담배의 유해물질이 더 많이 흡수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니코틴의 영향으로 유액분비가 균형을 잃으면서 소화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이 같은 습관이 반복되면 소화성 궤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